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사이킥 하프타임. 지금은 129만. 곧 2월 8일 전에 130만. 네.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아까 보니까 1000만 요정이 될 뻔한 오윤혜 씨.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네. 오늘 밤 수요일 8시에 언론화사 하는데 그러네요. 오늘 주제가 표적 심의를 꺼내든 방심위를 주제로 합니다. 저요? 지금 MBC도 방심위 여권 의원들만 모여가지고 중징계하고 그 최대 피해자 우리 청취자분들 아닙니까?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도 결국에 하차하고 그래서 김준희 방심위 지부장님 인터뷰도 함께 준비되어 방심위 있으니까 노조, 예. 지금 방심위가 어떤 상태이고 지경인지에 대한 얘기해 볼 테니 8시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어제 제가 하나 수정을 할 게 있어요. 네. 뭐 나중에 댓글로는 제가 수정을 해드렸는데 그 박정훈 대령 네. 그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군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해서 경북경찰청에다가 적법하게 인수인계를 했는데 이거를 국방부에서 회수해 갔다고 했잖아요. 아, 네. 이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라고 했을 때 네. 해병대 1사단장을 제가 김계환 사단장이라고 했는데 네. 아니고요. 김계환 씨는 해병대 사령관이고 네. 해병대 1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이었습니다. 아, 예, 임성근. 그거는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수정을 해드리고 네. 또 하나 AS가 있죠. 있습니다. MBC 예. 보도에 따르면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찰과 국방부 사이를 연결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수처가 이제 국방부 수사기관들 압수수색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찰관이 사건 회수 과정에서 경찰과 국방부를 연결한 사실이 진술로 처음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관을 경북경찰청에 보내 수사 기록을 통째로 회수하기에 앞서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개입한 사전 조율이 있었던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윗선이 이건 분명히 정식으로 인수인계된 거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네. 경북경찰청에서 국방부가 사건을 회수해 갔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제 저희들이 들었던 바와 같이 경북경찰청 팀장이 수사팀장이 막 울먹이시면서 끄끄끄 하면서 우는 도저히 뭐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뭐 네. 어찌할 바 없는 그 무력감 때문에 네. 해병대 그 수사팀장도 해병대 출신이고 해병대 후배 장병이 이렇게 죽었는데 네. 그런 좀 걸 봤죠.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죠. 이게 도대체 어느 선에서 이렇게 부적법한 회수가 있었느냐라고 네. 하는 것을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파견된 예, 경찰관이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찰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당시로는 대통령실 직원인 거예요. 네, 그렇죠. 대통령실 직원이 연락을 해서 경북경찰청에다 연락을 해서 자 국방부에서 유재은 네. 법무관리관이 전화가 올 테니 거기에 잘 협조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네. 들리도록 해석되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 그럼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또 뭐예요? 어떤 정황이냐? 결국 이 불법적인 회수 과정이 네. 예? 공수처의 혐의에 따르면 혐의 수사 내용에 따르면 네. 불법적인 회수 과정이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네. 윗선 개입이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라고 하는 정황이 네. 어제 MBC 보도를 통해서 한 번 더 맞습니다. 나온 거죠. 아, 끝까지 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조율이 안 됐으면 경북경찰청이 이렇게 순수히 기록을 뺏길 이유가 없었겠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끝까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나왔어요.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보니까 2018년도에 박성재 후보자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방배동의 아파트를 24억 5천만 원에 매매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공동 명의였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지분이 12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보니까 배우자의 직업이 무직이고 아파트 매입 시 소득을 증빙하는 내역도 없었고 배우자 간의 증여가 10년간 6억까지만 과세하지 않아서 맞습니다. 6억 원에 대해서는 이제 1억 2,75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되는데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게 부인들 그 부부간에도 돈은 그냥 막 주면 안 돼요. 6억까지는 막 줘도 돼. 네. 근데 6억이 넘어가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12억 5천만 원, 25억 5천만 원짜리였거든요. 이게 24억 5천만 원. 24억 5천만 원이니까 12억 이거를 5천만 원. 반반 지분을 네. 반반 했으니까 12억 5천만 원. 네. 12억 2,500만 네, 원이에요. 네. 12억 2,500만 원 중에서 무직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인이. 네. 그럼 12억 2,500만 원 어디서 나왔냐? 6억은 남편한테 증여를 받았다. 네.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네. 나머지 6억. 나머지 6억 네, 2,500만 원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1억 2,750만 원. 네, 그 증여세를 낸다면 1억 원이 넘는 네. 걸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성재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 아파트를 샀는데 이전에 이 아파트를 네. 팔고 그 돈으로 이 새로 25억, 24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는 네. 거예요. 근데 원래 그게 단독 명의, 즉 박성재 후보자 단독 명의로 돼 있지만 네. 실질은 부부 공동 명의라서 네. 거기서 그 아파트를 판 값의 절반만큼은 원래 부인 몫이라서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네.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네. 그럼 그 아파트는 얼마에 팔았을까? 얼마에 팔았는데요? 10억 정도에 팔았어요. 아. 10억 정도에 팔았어요. 네. 그러면은 부족한 그게 돈? 절반이라면 네. 5억은 부인 거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5억은 어디서 나온 돈일까가 첫 번째 질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10억에 팔았으면 5억은 가져갔다 이거야. 근데 이 양반이 12억 2,500만 원어치 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12억 2,500만 원에서 5억을 빼도 네. 7억 원 넘는 돈에 차액이 대해서는 생겨요. 이건 증여세 그러면은 납부. 그것도 증여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6억 빼고 적어도 1억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으로 돼요. 그러니까 네. 그 말 이전 아파트도 공동명의예요. 사실은 이라는 말로는 해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왜 언론은 그거 한 번 더 질문하지 않아요? 두 가지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박성재 후보자가 이걸 놓쳤는가도 의문점인 게 한겨레 조사에 따르면 이분이 조세 전문이야. 네, 금융 탈세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일부 부장검사. 그러니까 조세 전문 분야였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증여세에 대해서 네.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잘 아는 분이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네. 해명이 조세 전문가답게 깔끔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상한 말을 하잖아. 세법상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랬는데 저랬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아파트 10억짜리였다니까요.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네. 24억짜리 아파트를 샀어. 오, 나머지 그럼 나머지 14억 어떻게 된 거냐고. 나머지 14억. 궁금하네. 네. 네. 그 얘기를 하셔야지. 이전 아파트가 원래 공동명인데 처음에 이거 보잖아요. 법률가 아닌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네, 무슨 복잡하고? 말인지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질문을 기자들은 하셔야 된다. 이전 아파트 10억이고 네. 새로 산 아파트 24억인데 그럼 차액 14억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중에 절반인 7억 원은 부인이 어떻게 자금을 조성한 겁니까? 네. 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녹록치 않아요.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 부인도 차량 구매 과정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위장 전입했던 또 사실도 있었잖아요. 꼼꼼하신 분이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세금은 잘 냅시다. 네, 부탁드리고 두 번째 뉴스는 발달 장애인 부모 관련해서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다라는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을 일으킨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진짜 단 한 번이라도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왔다면 이런 얘기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에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품위 유지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나왔습니다. 뭐 구청장인데 뭐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뭐 중요하겠어요. 지금이 당장 선거가 있고 후보자라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면 구체적으로 불이익이 있죠. 그러면 후보 등록을 못 하니까 경선을 못 하니까. 네. 근데 현직 구청장이에요. 아직 그 임기가 한 2년 넘게 남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무슨 이 양반한테 무슨 페널티가 됩니까? 북구청장의 자리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당원권 정지인데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그냥 상징적 조치일 수는 있겠으나 네. 그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요. 근데 저는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 자, 발달 장애가 죄입니까? 죄입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예. 더군다나 사실 그 임신 출산을 해본 분들은 아실 텐데 발달 장애인지 아닌지 내지는 네. 기형이 있는지 임신 중에 검사를 합니다. 네. 저는 그 검사하자고 했을 때 너무 불쾌해서 그 아이 엄마랑 같이 네. 상의를 해서 이 검사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검사를 언제 할 수 있냐면 5개월이 지나서 손가락, 발가락, 아이의 형태가 아주 완벽하게 큰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네. 장애가 있다고 한들 어떡하라고요? 안 낳을 수 있는 엄마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검사 받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에요. 네. 근데 산부인과에서는 그 검사를 꼭 하자고 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랬으면 낳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구청장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인식이 자격이 없습니다.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네, 맞습니다. 3부에서는 여야 인재 영입을 담당하는 조정훈, 김성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